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압축력 분포를 다양한 형태로 가정하기 위한 조건 두 가지. 즉, 합력의 이거는 정리를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제목은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어떤 휘설계의 어떤 기본 가정,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주제로 포함되는 내용이고,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냐면, 사실 이 정리도 역시나 우리가 이전 기준 그리고 개정된 기준, 그쵸?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되고자, 그쵸? 즉 이전 기준, 이게 바뀌었는데 이전 기준 이제 쓸모 없어졌냐, 이제 다 달라졌냐, 다 틀렸냐? 아닙니다. 개념은 동일하다. 근데 사실은 개념은 동일한데 더 상세, 뭔가 더 조금 복잡해진 부분이 있다. 그쵸? 무슨 얘기인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가 있다. 보 힘설계 하니까 이렇게 철근이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 녀석의 단면 해석, 힘강도 단면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그죠? 여기가 변형률이다. 변형률 분포다. 그러면 여기가 압축대 깊이 C가 되고, 그죠? 입실론 CU가 되고, 그죠? 여기가 철근이 어떻게 돼요? 입실론 T.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응력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했었죠. 여기가 C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뭐였어요? 이 등가 응력 블록, 이게 뭐예요? 0.85 뭐 FCK.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베타 1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압축, 인장, 그러니까 같다 로에서 단면 해석을 했습니다. 즉 등가 응력 블록으로 어떻게 했다? 이 단면 해석을 거의 이걸로 했다. 끝냈다. 그죠? 물론 이게 뭐 비선형으로 가거나 이게 영구적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뭐예요? 실제로는 여기 지금 등가응력 블록인데 이게 실제 여기서부터 변형률이 이렇게 분포되면 콘크리트, 이 철근은 뭐,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굳이 인장 쪽, 압축 쪽 하면,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게 응력 뭐 스틸, 그죠? 여기서 뭐 F,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FY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콘크리트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원래 실제로 응력 형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응력 형태는 얘를 보면 어떻게 된다? 얘가 여기서 샥 이렇게 해서 좀 그려보면 원래는 이렇게 될 거다.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여기가 변형률이잖아요. 여기가 응력이고, 얘를 결국은 여기가 응력이라고요. 응력. 그쵸? 여기가 즉 요거가 뭐겠어요? 요거라고요. 그죠? 얘가 뭐겠어요? 이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변형률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실상 얘였다고. 얘. 요 크기. 이거 뭐였을까요? 그러면 요 중앙이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라고 하죠. 이렇게 이거였다고요. 그쵸? 그래서 이 변형률을 알면 그거에다가 샥 해가지고 요거랑 해서 응력을 알죠, 우리는. 그러면 얘가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철근, 인장측, 여기까지가 압축이니까 요쪽 인장측, 콘크리트는 무시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인장력과 압축력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었다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실제 단면 해석을 할 때 막 코드 짜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죠? 근데 대부분 어떤 실무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건 거의 등가 응력 블록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근데 이 전 정리해서 이제 뭐까지 나왔어요? 이거를 자,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좋은데 여기서 만약 얘가 샥 있어서 압축 변형률까지는 이렇게 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있었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여기를 압축부를 이렇게 떼내서 응력을 샥 그려보면 얘를 좀 확대해서 그리는 거, 확대해서. 그쵸? 이렇게 됐을 때 실제 어떻게 된다? 실제는 요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만약에.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 탁 이렇게 합력의 위치, 합력의 위치가 되고, 그죠? 뭐에? 이 실제에 합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면적이, 여기가 크기, 그쵸? 면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면적이 크기가 되고, 합력의 위치, 여기서 이 합력 하나의 힘으로 치환하면 여기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이게 등가 응력으로 우리가 치환할 수 있는 게 여기가 사실은 뭐였어요? C였는데 요 A 여기까지가 어떤 A 베타1 C라고 하는, 그쵸? 베타1 C라고 하는 A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등가 응력 블록을 했다. 이 보라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직사각형으로 치환하니까 이 중앙이죠. 이 중앙으로 해서 이렇게 뭐예요? 이게 합력.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등가 응력 블록을 했죠. 즉 뭐예요? 실제로는 얘가 실제인데 내가 이 단면 해석할 때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곡선하는 거 복잡해. 그러니까 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간단하게 해석할 거야. 그죠? 그러면 두 가지 전제 조건만 맞으면 된다고요. 뭐요? 뭐가 맞아야 되죠? 바로 이거. 조금 두껍게 해서 이거 합력의 위치, 즉 얘가 뭐였어요? 실제. 그럼 얘가 샤샤샤샤 해서 이 등가 응력의 합력의 위치가 똑같아야 되고, 그쵸? 요걸로 따지면 뭐겠어요? A를 2로 나눈 것만큼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면적 크기도 뭐랑 같아야 돼요? 이거랑 같아야 된다. 그쵸? 즉 여기가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얘가 뭔가 정해지죠. 0.855 FCK 였어요. 그쵸? 근데 개정이 되면서 개정 앞에 뭐가 됐죠? 0.003에서도 이제 40 MPa 이하면 강도에 따라 0.0033 이렇게 해서 강도별로 실험을 무진장했다고요. 무진장했더니 이제 이게 등가 응력 블록 다 똑같은데, 그쵸? 모두 똑같아요. 요 등가 응력별로 여기 어떻게 되냐? 요 A, 베타1 C 되는 거 똑같아. 그죠? 근데 이거를 베타1을 강도별로 제시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강도별로 제시해서 40 MPa 이하면 뭐다? 0.8이다. 옛날에 뭐 0.85 이런 거 썼었죠. 그죠? 0.8이 되더라가 바뀐 거예요. 강도별로. 이거보다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더 이거보다 작아지는 수로. 뭐 70 MPa짜리 쓰면 뭐 0.74 이런 식으로 강도별로, 그쵸? 강도별로 모두 바뀌었으니까요. 이렇게 극한 파괴 변형률도 바뀌었듯이 내가 등가 응력 블록을 해도 이 베타1도 40 이하일 땐 0.8인데 강도가 높아질수록 더 작아지는 숫자로 표로서 바뀌었다. 하지만 개념은 어떻다? 똑같다. 어떤 개념? 합력의 위치, 작용점과 크기가 뭐랑 같아야 된다? 원래 거와
똑같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 0.85 예전엔 FCK였는데 등가 응력에 여기 에타. 여기 뭐가 붙었어요? 에타라는 게 붙었다. 그래서 이것도 뭐별로? 강도별로 제시가 돼 있다. 그래서 그냥 40A 이하면 뭐요? 그냥 1.0 돼 있다. 그죠? 근데 뭐 강도가 또 증가할수록 또 얘도 작아지는 숫자로 어찌됐건 뭐다? 등가 응력으로 해서 다 개념 똑같은데 이제 강도별로 얘를 0.85 FCK를 에타의 0.85 FCK이고 요 등가 응력의 요 A 값이 베타1 C인데 마찬가지로 베타1을 강도별로 또 제시했어가 다르고 그죠? 단 뭐가 똑같다고요? 이 실제와 이렇게 되는 거 이거와 뭐가 똑같다? 합력의 위치와 합력의 크기 즉 오늘의 핵심 합력의 크기 그리고 위치만 같으면 내가 원래 등가 응력이죠. 자 이제 재밌는 게 나옵니다. 뭐냐면 너무 여기가 지저분해져서 이제 다 녹화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자 어떻게 돼 있다고요? 자 압축 쪽만 여기가 C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돼 있다. 그래도 합력이 여기 쫙 위치가 있다. 이 합력의 크기는 요 면적이 된다. 만약에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내가 등가 응력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등가 응력 요렇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가 만약 크기가 100이다. 그리고 여기 위치가 있었다.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작용하고 요 크기는 100이어야 된다. 이 크기는 그죠? 요 위치가 만약에 A였다. 그러면 여기가 숫자로 하는 게 더 쉬우니까 얘가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뭐 20이었다 그냥 여기 거리가 그럼 여기도 20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합력의 위치와 크기가 똑같으면 사실 얘랑 얘를 단면 해석하는 건 결국 뭐예요? 압축과 인장해서 이게 같다 해서 여기 8길이에서 C 곱하기 뭐 JD라고 하면 JD 이게 바로 모멘트 힘 강도가 되니까 요거를 맞춰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게 바뀐 거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내가 여기가 이렇게 쭉 있잖아. 이렇게 만약에 쭉 압축 깊이 C가 있어. 그러면 내가 등가 응력 불로 여기 뭐 A에서 베타1 C가 되고 이거 뭐라 그랬어? 0.85 FCK에 뭐 에타라는 게 또 복잡하게 나왔잖아. 근데 심지어 뭐도 되냐면 얘를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그죠? 또 뭐가 가능하더라? 얘를 포물선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이 위치, 이 원래 거의 합력의 위치와 크기가 얘도 같아야 됐듯이 얘도 같아야 되고 얘도 같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 크기가 이 크기와 이 크기와 이 크기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냐면 얘는 뭐예요? 이게 뭐 포물선에 뭐 직선 여기가 포물선이고 이렇게 직선으로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해놨다고요. 여기가 뭐냐면 뭐 베타 C로 정해놨다고요. 그래서 얘는 이 포물선이니까 이제 등가 응력이랑 좀 다릅니다. 그죠? 이 베타를 뭐 40A에 이것도 강도별로 이하일 때 뭐로? 0.4로. 그죠? 그리고 이 포물선인데 면적 어떻게 되냐? 그거는 걱정하지 말고 대충 이거를 등가의 요 사각형 면적으로서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가 C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알파의 0.85 FCK 그리고 이 알파가 뭐냐면 0.8이 된다. 뭐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도가 40MPa보다 작을 때는 강도에 따라 달라지게끔 어떻게 했다? 다 줬다. 그래서 이 면적, 크기, 크기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고요? 알파의 0.85 FCK에
곱하기 C를 하면 이 크기가 된다. 이게 뭐랑 같다고? 이 크기가 같다고요. 결국엔. 그죠? 합력의 위치는 어디? 여기다. 그죠? 여기를 어떻게 하냐? 얘를 그냥 베타 C라고 했다. 좀 다르죠? 얘는 베타원 C였죠. 등가응력 블록에서는. 그죠? 즉 모양별로 이 모양, 이 모양. 그죠? 모양별로 이제 제가 이전 정리해서 말씀드렸죠. 막 갑자기 알파, 베타, 막 에타 나오고 이런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뭐다? 복잡하지 않고 원래 등가응력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거를 결국 우리가 극한 변형률도 어떻게 했다? 상세히 실험을 해서 구하려고 0.003에서 0.0033이 됐고 42할 때 여기서 고강도로 갈수록 점점점 작아져서 0.0032, 0.0031 이런 식으로 되도록 뭐별로? 강도별로 이렇게 극한 변형률을 다르게 나타냈듯이 이것 또한 등가응력으로도 당연히 나타낼 수 있고 내가 사다리꼴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포물선의 직선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강도별로 뭐만 맞춰서 이 합력의 크기와 이 합력의 크기와 위치가 맞도록 이제 베타1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 제시했다. 그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예요? 그렇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양상을 바꿔놔도 결국 우리가 이 압축력을 하면 결국은 이 합력의 위치와 크기, 즉 뭐예요? 결국 합력의 위치는 JD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죠? 인장 쪽은 이렇게 해서 인장 쪽을 작용하니까, 즉 합력의 위치가 똑같으면 JD가 변하지 않고, 그죠? 이 크기, 이 합력의 크기가 변하지 않으면 압축력도 변하지 않으니 평형 조건이나 내가 뭐를 가정해도 뭐가 안 바꿔요? 모멘트, 즉 단면에서 모멘트 강도를 구할 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얘로 가정하면 강도가 뭐 10% 더 나온다 이러면은 다 이걸 쓰겠죠. 그쵸?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형태로 다 정할 수 있게끔 해놨고, 예를 들어 이 각각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이 값들 베타1 값, 베타 값, 알파 값을 다 산정해줬다. 에타 값까지. 그쵸?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다? 합력의 크기와 위치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고, 복잡해 보이지만 강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표로 다 제시해놨어? 그럼 내가 이걸로 1번으로 할 거야? 뭐 2번으로 할 거야? 그거에 따라서 나는 뭐만 하면 된다? 각각의 값들, 여기 있는 요 값들만 잘 선택해서 단면 해석하면 사실상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개념과 같다 틀리다? 사실상 달라지는 거는 크게 없구나. 그냥 되게 복잡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본 개념은 달라진 건 아니구나 라는 거를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